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알려드렸던 방법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 정말 간절했던 몇 분께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제 어머니는 8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시고 행사가 있으면 2시간 이상 서 계셔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드셔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오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 원칙은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제게만 남겨주신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되거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하거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저는 오랫동안 이 방법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70 후반의 한 어르신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조금만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손자 졸업식에 직접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퍼뜨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께만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온도에 대한 원칙은 의학계에서도 아직 생활 수준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생강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몸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이야기나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보며 반복해서 확인한 섭취 원칙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70 중반의 한 어르신이 무릎과 손마디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굳어 일어나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꾸고 주사를 바꿔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생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로 드셔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3주가 지난 뒤 그분은 다시 아침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국내 건강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성 염증과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생강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강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5가지 단계 중 5번째부터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에서는 생강차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아무리 좋은 재료도 조건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단계는 생강차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 바로 온도입니다. 어르신들, 생강차는 뜨겁게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미지근하게 식혀 드셔야 속이 편하다고만 믿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반쯤 맞고 반쯤 틀립니다. 생강은 뜨거워도 차가워도 제 힘을 다 못 씁니다. 적당한 온도에서만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흡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오랫동안 드셨다는 분들인데 막상 여쭤보면 2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끓이자마자 김이 펄펄 나는 채로 마신 경우, 다른 하나는 아침에 끓여놓고 점심에 거의 차가워진 상태로 마신 경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몇 달 전 70 초반의 한 어르신이 손발 냉증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컵을 들여다보니
입을 데일 정도로 뜨거운 차를 급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뜨거워야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시고 나면 속이 쓰리고 땀이 나다가도 금방 식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실험을 권했습니다. 온도를 바꿔보자고요. 같은 생강이라도 온도만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권한 온도는 뜨겁지만 아프지 않은 정도입니다. 입술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되 목으로 넘어갈 때 자극이 없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계를 떠올리시는데 온도계가 없어도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인 뒤 바로 마시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끓는 물로 우리고 나서 컵에 옮긴 뒤 그대로 두고 뜨거운 김이 조금 잦아든 때 천천히 첫 모금을 드셔 보십시오. 첫 모금에서 목이 움찔하거나 입천장이 따갑다면 아직 이릅니다. 반대로 미지근해서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 이미 너무 식은 겁니다. 온도를 맞추는 원칙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는 마시는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입안에서 잠시 머무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한 번에 들이켜지 마시고 작은 모금으로 입안에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십시오. 그러면 입안의 점막과 목 주변이 먼저 자극을 받아 혈류가 풀리고 그 다음에 속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좋아집니다. 생강차를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은 오히려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잠깐 끓인 뒤 불을 끄고 잠시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은 강해지지만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같은 생강이라도 끓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극이 커집니다. 저는 보통 진하게 오래 따리는 방식보다 짧게 우려서 따뜻하게 마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만약 생강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단맛을 많이 넣기보다 향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먼저 쓰십시오. 대추 한 개를 같이 우려도 좋고 레몬 한두 방울 정도로 향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내 몸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을 과하게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 아주 소량만 향을 잡는 수준으로 쓰거나 아예 넣지 않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온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 몸은 꽤 빠르게 반응합니다. 손끝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함이 좀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들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마신 뒤 답답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차의 온도는 하루의 리듬과도 연결됩니다.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것을 급하게 마시면 속이 놀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차가운 생강차는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특히 따뜻하되 자극 없는 온도,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4단계는 생강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생각날 때 마십니다. 아침에 한 번, 속이 불편할 때 한 번, 추울 때 한 번, 이렇게 들쭉날쭉 마시다 보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생강도 아무 때나 마시는 것보다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깬 뒤 약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대는 밤새 떨어졌던 체온과 혈액순환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깨우는데 아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너무 진한 생강을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나 간단한 음식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점심 식사 후입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몸이 처지고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차를 마시면 과하지 않게 기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커피 대신 생강차를 드신 분들 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고 속도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의 생강은 하루 동안 굳어 있던 몸의 순환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은 이 시간대 생강차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몸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오후, 저녁 세 구간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한두 시간만 정해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즉 조합에 따라 효과가 왜 달라지는지 가장 많이 체감되는 3단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생강은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할 때 몸에서의 작용이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이걸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생강을 먹고 속이 쓰리다,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생강을 단독으로 그리고 비교적 진하게 드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분명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짝을 만나야 몸이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이 조합은 목과 호흡기가 약한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기침이 잦거나 아침에 목이 칼칼한 분들, 환절기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들께 부담 없이 권할 수 있습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더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생강의 자극을 완화해주고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꿀은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향이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아예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가라앉는 분들께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후에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다만 계피는 많이 쓰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향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루를 사용할 경우 꼬집 정도면 됩니다. 이 조합은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저녁 시간대에 특히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차거나 자꾸 깨는 분들께 편안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는 몸을 느리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따뜻함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생강을 드셨을 때 잠이 오히려 깨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이 조합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 소화가 느린 분들께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의 산미가 소화 과정을 도와주면서 생강이 작용을 보다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다만 위가 예민한 분들은 레몬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생강차를 먼저 드신 뒤 나중에 레몬을 추가하시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조합을 한꺼번에 다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조합을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보십시오. 속이 편한지, 아침에 몸이 덜 굳는지, 손발의 온기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지, 이런 작은 변화가 기준입니다. 어르신들, 몸은 정직합니다. 맞지 않으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맞으면 조용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생강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 즉 생으로 먹는 것, 말린 것, 차로 마시는 것의 차이에 대해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생강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형태에 따라 몸에 작용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그냥 생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을 때, 말려서 먹을 때, 차로 마실 때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효과를 가장 자주 확인한 것도 2단계입니다. 생강을 오래 드셨는데도 큰 변화를 못 느끼셨던 분들이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생생강입니다. 생생강은 자극이 빠르고 작용이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할 때, 멀미가 심할 때, 갑작스러운 냉증이 있을 때 짧게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생생강은 위가 약한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강은 소량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말린 생강, 즉 건생강입니다. 이 형태는 만성적으로 몸이 굳어 있는 분들, 관절이 불편한 분들께 상대적으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생강이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극은 줄고 깊이는 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셔도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께 이 형태가 맞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의외로 가장 잘못 드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 단계에서 말씀드린 온도와 시간 그리고 조합이 이 형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생강차는 매일 꾸준히 드시기에 가장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몸을 서서히 바꾸고 리듬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하게 오래 끓인 생강차는 효과가 강한 만큼 불편함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가루입니다. 외출이 잦거나 차를 끓이기 어려운 분들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물이나 음식에 아주 소량만 섞어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가루는 한 번에 많이 넣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꼬집 단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효과는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모든 형태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형태를 2주 정도만 유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몸이 가볍게 풀리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덜 굳는지, 속이 편한지 이런 신호들이 맞는 형태를 알려줍니다. 어르신들, 좋은 음식은 몸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효능표보다 몸의 반응을 더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도, 시간, 조합, 형태를 전부 살리는 1단계, 즉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2단계가 빠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이 안 맞아서 실패한 분들보다 지키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몸은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일정한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1단계의 핵심은 양도 아니고 비싼 재료도 아니고 복잡한 레시피도 아닙니다. 딱 3가지입니다. 시간, 반복, 중단하지 않기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몸은 시계를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자극은 약처럼 작용하지만 날마다 바뀌는 시간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생강을 약처럼 드시지 말고 습관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이면 아침, 오후면 오후, 저녁이면 저녁, 시간을 하나 정해서 그 시간에만 드십시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이게 위험인지,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틀 먹고 안 먹고 3일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침에 덜 굳는 느낌, 손발이 빨리 따뜻해지는 느낌, 소화가 편해지는 느낌, 이게 바로 몸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중단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멈추고 바쁘면 빼먹고 귀찮아지면 그만둡니다. 몸은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질수록 더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건강을 위해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로 드십시오. 또는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으로 드십시오. 목적이 건강이면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찾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와 시간은 생강의 힘을 결정합니다. 둘째, 형태는 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은 필요할 때만 더하십시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충 대하면 대충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생강 한 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몰랐던 비밀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기본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삶 곁에서 돈 들이지 않고 몸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써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